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이죠. 투자 뉴스 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FP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E 리서치는 미국 IRA법 영향으로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사의 비중이 70%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중국 현지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기아 중국 법인인 장수위에다 기아가 작년 말에 이어 올해 3분기 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중국 사업이 존폐기로에 섰다는 분석입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한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 오늘 오전 11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JW 중해제약은 통풍치료제 URC-102가 식약처로부터 다국가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가 24일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사태로 인천항 화물 반출입량이 61% 줄고 현대제철 등에서는 제품 반입과 출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이 한 달 새 2조 원을 판 삼성전자, 내년 경영 환경 불확실성에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초격차 전략에 힘을 싣습니다. 이 반도체 사업부 산하에 글로벌 리서치 조직을 신설을 한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에 이제 첫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인 DS 사업부 산하로 이제 조직으로 글로벌 리서치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경영 환경의 어떤 불확실성이 현재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이제 반도체 전담의 인하우스 리서치 조직을 이제 두면서 좀 힘을 좀 가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산업에서 제2의 창업 수준으로 엄청난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매년에 글로벌 구매력 하락으로 심각한 하락, 이제 어떤 가격의 하락, 그리고 과잉 재고에 직면한 메모리 산업에서 아무래도 이제 내년 칩 메이커들이 상반기까지 재고 처리를 위한 감산과 설비 투자 축소에 나서지만 삼성은 오히려 이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기조로 이제 초격차 전략으로 점유율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도 삼성의 독자 신기술인 GAA 기반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위해서 이제 고삐를 좀 많이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12월 초에 잘 아신 대로 계열사 사장단 그리고 임원 인사가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들 상장사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심층 분석을 도맡아 할 글로벌 리서치 센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내년 삼성전자의 평균 주가 전망치를 8만 원 밑으로 보고 있거든요. 윤 팀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관련 종목들도 궁금하지만은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8만 원 밑이라면 그래도 30%의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자체만의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뭐 회사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가를 좀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모멘텀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외국인의 좀 제가 볼 때는 흐름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8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땐 지금보다는 30% 이상 업사이드가 있다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좀 삼성전자가 그래도 8만 원이라도 그 밑에라도 어쨌든 주가를 올려놓게 된다고 하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반등은 분명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단 저는 그중에서 보게 되면 가장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메모리 쪽에서 봤을 때 좀 일정 매매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제 DDR5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희망을 줬다가 뺐다 하는 어떤 이러한 좀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DDR5 관련된 서버들이 조금씩은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텔도 분명히 좀 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아비코전자는 분명히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DDR5 관련된 좀 어떤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을 해서 내년 2분기부터는 분명히 좀 실적에 대한 차별화가 있다라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아비코전자는 충분히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삼성과 관련된 뭐 종목으로 하면 이제 원익그룹이라고 좀 말씀을 좀 뭐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원익 IPS가 좀 상당히 저는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분기 컨센서스를 좀 미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주가 이런 부분은 좀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하단에 있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한 이 정도만 좀 충분히 체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비코전자는 뭐 DDR5 내년 2분기 업황 기대감에 주가를 담아야 된다는 관점이면은 지금부터 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년 1분기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 사실 밑에서 상당히 많이 횡보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계속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12,000원대까지 좀 거의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좀 안전한 가격대는 한 만 원대에서 11,000원대, 요 가격대가 좀 가장 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이상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확인해 봤으니까요. 다음 뉴스 2차 전지 섹터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RA법 앞두고 중국 의존도 높아진 K배터리 기사 체크해 보시죠. 이제 시간이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양극재 핵심 소재 전구체라든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거 지금 빨리 탈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요, 남인 호장님? 예, 그렇습니다. 세계 2위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참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 IRA, 우리가 보통 그 나라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재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신데요. 저도 자세히 보니까는 이게 40%가 아닙니다. 내년이 40%고 2024년도에는 50%, 2025년도에는 60%, 2027년도에는 그 나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70%가 해당돼야지만이 그 자동차에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연 광물이라든가 가공된 그런 그 전구체를 사용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며칠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에코프로뱀이 저 멀리 캐나다에 있는 퀘벡주에서 양극재를 만들다는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를 함에 따라서 IRA 법안이 일부 수정은 되겠으나 큰 골격은 갈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중국에서 원자재를 가져와가지고 가공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수혜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2차 전지의 가장 최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핀란드의 그런 모델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원자재가 없습니다. 정말 하얀 석유라고 일컬어지는 니켈 생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지 않더라도 핀란드는 정제 가공을 해가지고 2차 가공을 만드는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중국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스스로 혹은 그 원산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이야기, 관련 종목 기사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종목 보면은 김선용 대표님이 생각이 나네요. 바로 포스코홀딩스 기사 체크해 보시죠.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전통 철강주로만 보지 않는 포스코홀딩스, 바로 리튬 때문입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로 리튬 때문에 엮이면서 지금 최근 몇 달간 포스코홀딩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남인 호장님. 네, 그렇죠. 우리 말의 환골탈태란 말이 있죠. 본 모습이 완전히 뒤바뀐. 저는 포스코를 보면은 이 환골탈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우리 포스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철강입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철강을 만드는 기업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바뀝니다. 이제 가장 주력이 철강이 아니고 바로
기초 소재가 되겠고 에너지가 되겠고 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즉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에서 매출 그 비율로 보면은 이제 철강은 점점 50% 밑으로 가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자원 개발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기초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바뀔 겁니다. 다만 주가 상승이 상당히 컸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 저점 대비해서는 약 40% 가까운 높은 상승 보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를 권해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앞으로 세계 대세 아닙니까? 2차 전지에서 가장 핵심인 양극재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결국 포스코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도 충분하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매력도 짚어주셨고요. 사실 2차 전지 이야기 나오니까 이 시티그룹의 테슬라 투자 의견 상향 조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에 다시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 좀 매력도 높게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윤여민 팀장님 궁금하네요. 일단은 좀 포스코홀딩스는 내년에 좀 봐야 할 종목 중에 아닌가 좀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좀 양극재 쪽에서 하나 좀 보자고 한다면 저는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뭐 내년 내후년까지 분명히 좀 가져가야 할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부터 하락할 때마다 좀 계좌에 좀 담아두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 지금 뭐 2년마다 더블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신규가 수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결국 증설과 매출이 계속 일어나는 추가 매출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이클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극재 중에서 가장 좀 성장 동력이 좀 가장 큰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포스코홀딩스를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양극재는 또 에코프로비엠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이유인가요? 근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그냥 2배, 3배 가져간다는 좀 생각으로 좀 길게요? 가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상반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 능력이 지금 9만 5천 톤이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뭐 3만 톤, 캠5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만 4천 톤까지 지금 실질적인 생산량이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지금 이제 뭐 매출액 증가율 61% 정도 지금 전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삼성 SDI, 뭐 SK온까지도 지금 추가적인 수주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좀 중장기적 종목으로 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보게 된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사실 밑에서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선순환을 못 탔던 뭐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지박 관련돼서 뭐 동박 관련돼서 지금 종목들 대부분 다 밑에서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도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전지박 리콜 관련된 비용으로 좀 어닝 쇼크가 좀 났었지만 제가 볼 때 OLED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EU가 이제 원자재법 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캐나다 공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법 관련돼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0에서 50% 정도 업사이드를 보면서 조금 좀 단기 스윙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작년이었죠. 솔루스 여민 소재로 또 이름을 날리셨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 한 30% 정도 업사이드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상장 폐지 결정된 위믹스 확인해 보시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위믹스가 유통량 문제로 닥사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경고받긴 했으나 실제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다는 데서 좀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위메이드 그룹주를 비롯해 게임주들의 타격이 좀 걱정되는데 일단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김선영 대표님. 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업들 스스로 정말 만들고 있죠.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최대 거래소들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전일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로부터 한 3주 정도 만에 지금 발생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종료일 시는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고요. 현재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는 국내 원화 마켓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인데 그동안 위메이드는 이제 위메이드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는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죠. 정확하게 하면 됐었던 일이었는데 애초에 위메이드는 이제 10월 말까지 2억 4,957만 개 위믹스를 발행했다라고 거래소 통보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7,245만 개를 더 유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이제 유통량보다 30%가 많은 수치니까 희소성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이에 따라서 구매 가치가 떨어질 건 당연하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하루 만에 25%가 넘게 폭락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믹스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의견이 나왔었냐면 위믹스 잘못이 크지만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좀 보호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폐와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사실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벌 줄 사람은 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늘 이제 위메이드 대표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소식이 들리면서 거래소에서는 이제 위믹스가 어제 74%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투자자들에게 못할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거는 위메이드가. 아마 오늘 이에 따라서 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주들 심리가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꽤나 많은 영향을 좀 초반에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부분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것과 관련된 위믹스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 한번 장 초반에 잘 지켜보시고 오후에 대표가 어떤 멘트 하는지까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윤여민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오늘 좀 일정 부분 사실 위메이드 그룹주와 게임주들의 하락을 좀 각오를 해야 할 텐데 네. 투자자분들은 오늘의 하락을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이용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관련된 종목으로 위메이드 맥스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시초가에 좀 정리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믹스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주가가 좀 탄탄했던 부분이 있죠. 상폐 위기에 빠진 어떤 자산치고는 그래도 주가를 잘 형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가격 형성대가 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좀 위메이드에 좀 투자를 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설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회사가 좀 큰일을 나겠어라는 이런 좀 걱정도 분명히 하셨고 또 의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좀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정용 대표가 상당히 호언장담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지스타에서도 Q&A에서 너무나 좀 자신감 있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써가면서 대부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담을 하면서 이제 절대 상패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마불사에 대한 부분들 좀 믿었죠. 왜냐하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상당히 큰 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위믹스 같은 경우도 시총 1, 2조에 달하는 어떤 코인인데 이걸 어떻게 상폐하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론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제 정영국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의 자산을 좀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신뢰가 좀 깨져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11시에 발표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기다기보다는 그냥 이번 기회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모두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게임주에 대한 다른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오히려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랑 좀 위메이드 그룹주를 따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 위메이드 그룹주에 대해서는 시초가에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 섹터 이슈도 하나 챙겨볼까요? 탈모 치료제 분야에 좀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 아닐까 싶습니다. JW 중해제약이요, 통풍 치료제 식약처 허가를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JW 중해제약의 통풍 치료제죠. 이제 UR102 이제 이제 아직 그 일반 물질인데 식약처로부터 다국가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당 후보 물질은 이상까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안정성 우려가 낮고 효과도 이제 확인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3상을 통해서 UR102의 유효성 그리고 안정성을 입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외 대만과 유럽에서도 실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통풍 환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이 실험을 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조금 그래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이나 한국, 대만 이런 쪽에서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3상 이게 잘 통과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매출로 기인하면서 JW 중해제약을 앞으로 한번 매출의 어떤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힘을 내야 코스닥 시장이 또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을 또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시죠. 2주 동안 7% 넘게 급등한 경기 방어주 KRX 유틸리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경기 방어주가 최근 선전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는 데다가 연말까지 변동성을 예상하다 보니 지금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건가요, 남인호 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경기 방어주하고 반대 개념이 뭐죠? 경기 민감주가 되겠죠. 경기 민감주는 주로 뭡니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이렇게 말 그대로 국제 경기 좋아졌을 때 우리 한국 수출 잘 될 때 주로 주가 상승 높아지는 기업입니다. 반대로 최근에 어떻습니까? 수출 줄어든다, 무역 적자 늘어난다, 계속 우리 안 좋은 소식 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 쪽이 좋은데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유틸리티가 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 가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기 좀 어렵다고 전기 안 쓸 수 있습니까? 경기 좀 어렵다고 밥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밥 먹으려면 가스를 켜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서울 도시가스라든가 삼천리는 52주 신고가까지 내는 그런 기록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시장이 다행스럽게도 2,400선에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200포인트, 300포인트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너무 공격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방어죠. 그리고 내년에는 고금리에다가 기업 실적 조금 어려울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경기 방어적인 그런 개념의 유틸리티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경기 방어주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산타랠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는 좀 보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기존의 주도주에 대한 제가 볼 때 옥석가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을 하방으로 보시는 분 혹은 뭐 이제 투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좀 봐야 할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기존 주도주에 대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신재생,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저는 옥석가리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원익 IPS도 마찬가지 뭐 원익 QNC 같은 종목들 상당히 지금 자리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쿼츠라든지 세정 부분에서 여전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자회사 모멘티브의 성장이 좀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반도체 쪽에서 좀 대장주 종목 한 종목을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신재생 에너지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CS 윈디가 좀 신고가 간 이후에 지금 삼강 M&T랑 동국 SNC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밑에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삼강 M&T 같은 경우도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자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 뭐 동국 SNC도 분명히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력 관련된 쪽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풍력 타워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